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료 해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다 올해 기출을 다루고 있고요. PDF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PDF에서 알려드린 사고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핏셋을 어떻게 하면 분석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언, 자, 상이 각각 별개의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과목으로 생각해주고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에서 8번 문제이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돼 있죠. 월별로 되어 있고요. 공개자 유형 있고 총 공개자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보들 확인은 각자가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거 다 안에 있는 값들 더했을 때 이 값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혹시나 합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중복된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개형들은 상황 판단에서 좀 더 자주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 해석에서도 나온다는 거 한번 유의해 주시고요. 하나로만 분류됨 이렇게 적혀 있어야만 하나로 분류되는 겁니다. 아니라면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자료 해석에서 이런 함정들이 가끔 나옵니다. 한 개,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는 하나보다 뭐 크다가 아니라 누적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이건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기억을 보죠. 요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핏셋을 접근할 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분석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각의 선지를 답을 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시는 게 좋다를 가이드 드릴 겁니다. 총 공개자 수가 5번째로 많은 다른 총 공개자 수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정기 변동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을 제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면서 기억은 원래 이렇지 이러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기억 선지의 경우 우리가 뭘 봐야 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를 잘 구분하고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정말 감도 안 오는 자료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할 때에는 기억부터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기출을 보고 숙달을 해서 연습을 한다는 건 이런 걸 한다는 의미입니다. 니은으로 넘어가서 정기 변동이 있는 월은 모두 전월 대비 총 공개자 수가 증가했다. 이건 이제 한 개씩 확인해 보는 거죠. 여기에서 정기 변동 2월 달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 이제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전월 대비라고 했으니까 저번 달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25년도 1월이라고 했는데 24년도 12월 값이 없이 1월 달에 정기 변동이 있었다 하면은 이 문제는 알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함정은 자료 해석에서 정말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고를 가져가실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는 그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퇴직 대비 신규 비율은 10월이 9월보다 높다. 10월에 퇴직 대비 신규 구하시고 9월에 신규 대비 퇴직 대비 신규를 구하시면 되죠. 제가 방금 말하다가 꼬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각하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 생각하다 꼬이는 게 문제를 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핏셋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8번쯤 되면은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정신없이 달리시던 분들이 약간 정신 놓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거 이제 그런 함정들 빈출되는데 생각도 못했다가 빠져놓고 나중에 피드백할 때는 실수 이렇게 적고 넘어가는 그런 함정들을 조심하십시오. 제 PDF에 이제 모든 문항에 대해서 한 줄 요약으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 PDF에도 키워드들을 적어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내가 함정에 빠졌을 때 이 문제를 풀 때도 빠졌던 함정이었지라는 걸 떠올리실 수 있게 소재들을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분기 전체 공개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승진이다. 여기에서 이제 대적할 만한 애가 누군지를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나하나 다 해보시는 게 아니라 비교가 될 만한 애, 약간 독인 개긴 한 애, 좀 엇비슷한 큰 애가 누가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우리는 기출을 보라고 하는 거고, 이 8번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다 저렇다가 아니라 이 8번 문제를 보시면서 이러한 사고들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게 진짜 분석이에요. 여러분 이거 답을 내기 위해서 이걸 얼마나 빨리 풀었냐, 내가 이거를 1분 만에 풀었으니까 난 이걸 다시는 안 봐도 돼, 이런 사고가 아니라 그건 실전에서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기출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사고들이 다 되고 있나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17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각선만 똑같은 값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값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면, 후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같지 않다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짚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요구되는 능력이고요. 자료 해석에서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진다 만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출을 보시면서 빠르게 판단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함정에 빠졌다 하더라도 약간 기억 니은 선지들을 보면서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빠르게 백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런 걸 백하는 능력은 이제 모의고사나 좀 뭐라고 할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좀 쪼들리듯이 약간 쫓기듯이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서 약간 내가 왜 그랬지라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많이 겪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이 아닌 문제들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걸 근거로 해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출을 확실히 익혀두고 그 기출을 아는 상태에서 그 이상의 것을 할 때 모의고사가 중요하고 약간 기출이 아닌 문제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기출을 다 보지도 않았는데 모의고사부터 냅다 달려가는 건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면서 갑자기 뭐 사냥을 나간다거나 스포츠 선수가 되겠다고 선언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보기를 일일이 볼 건 아니고 여기 개하고 합 부분에 빈칸들이 있잖아요. 이런 빈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다 채우려고 하는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채울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셀렉해왔습니다. 같은 이치로 언어 논리에서도 빈칸 문제 있잖아요. 그 빈칸을 내가 그 문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고 언어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요구하는 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굳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막 명징하게 보고 막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딱 물어보는 것만 해결하겠다라는 사고를 꼭 베이스로 가지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전면 후면만 구분 잘 하시고 개 잘 하시고 빈칸 다 채우겠다는 강박만 버리시면 순차적으로 보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표는 아주 어렵지 않게 생긴 표여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0번이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보는 걸 잘 해주셨으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일단 평균은 자료 해석에서 무조건 가중평균, 가평균, 어림산 하면서 다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평균은 무조건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나만의 방법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나만의 방법이라고 해서 뭐 기깔난 무언가를 찾으시라는 게 아니라 대충 이 사이겠지, 대충 이 사이겠지 이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20살, 30살, 40살이 있다 그러면 평균은 30살이겠죠. 근데 만약에 20살, 32살, 43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31에서 33 사이쯤 아닐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생각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이대를 기준으로 봐서 항목이 더 많거나 더 할 게 더 많은 게 있으면 반대쪽을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총 인원을 줬잖아요. 여기서 전체가 100일이 똑같다는 거는 알려주지 않아도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가 가려져 있었어도 아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료 해석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왜 세 과목이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토와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분석을 하실 때 혼자서 기준을 잡기 어렵다 하시면 제 PDF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도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문제풀이 해설서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설은 없지만 7급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5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7급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5급 시험지를 꼭 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제가 압축해놔가지고 만들어 두었거든요. 며칠 동안 밤새워서 만든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둘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 분석하고 다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반응이 좋아서 아주 뿌듯해요. 그리고 제가 후기를 달라고 먼저 말씀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후기 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도 더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글도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